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활형 가상세계라고 하는데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최초로 언급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요런 것도 메타버스고 저런 것도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거 관련 기술이 뭘 연습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연습이 아니고 뭔가 뭘 정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통해서 제가 최근에 많이 접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영상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링크는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도구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심시티나 심지처럼 내가 원하는 이런 세계를 만들기 참 좋은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이제 가수가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해서 돈을 2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런 콘서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제가 안 해서 사실 이게 게임 안에 세계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요 게임 안에서 이 게임 캐릭터로 들어와가지고 이 공연을 즐기는 겁니다. 이제 그 음악 같은 게 나오면 더 실감이 날 텐데, 이렇게 자기 게임하면서 이거 그냥 관람하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200억을 벌어들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뭔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소비층은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합시다. 나이만. 아니, 좀 패러다임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소비를 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층의 생각들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저런 것도 이제 메타버스의 하나죠. 가상세계.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저희 때도 굉장히 어렸을 때도 좀 이거를 봤던 게임이라서 그런지,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가상세계를 이제 만들고 거기에 건물도 짓고 원하는 대로 이제 다른 플레이어도 같이 와가지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냥 창의적인 게임 정도였는데, 이제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인수를 했었죠. 그걸 영감을 받아서 더 발전시켜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로블록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4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가상세계에 이렇게 와서 그 안에서 수익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전에 근데 이건 예전에 있지 않았냐? 리니지 린저씨들이 열심히 공성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아덴 팔아가지고 뭐 돈 벌고 그런 적 있지 않나? 그것도 메타버스였네, 그것도. 아무튼 그런 거 거기서의 창작물도 팔고, 그런 세계가 실제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메타버스,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런 게임들 많이 한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VR 기기로 된다고 해도 그냥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있던 그냥 기술의 개념을 씌운 거 아닐까. 그런 가상 세계를 만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저런 이제 비전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싶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찾은 자료 중에서 어도비 센세이를 이용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료를, 이 영상을 봤는데 이건 나중에 직접 보시고, 좀 영화라서 영화가 영어라서 사실은 이렇게 천천히 저는 계속 다시 돌려봤는데 느낌만 이제 알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 가상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왔을 때 특정 제품을 인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가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거울에 있을 때는 저렇게 뭐가 나오고, 뭐 이제 가야 되는 경로도 이렇게 그려주고, 막 우리 그 구글맵 같은 경우를 경로 그려달라 그러면 저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내비게이션 같은 느낌처럼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메타버스다 이거죠. 특정 좌표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메타버스니까. 근데 보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옆에 헬로라는 거를 띄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식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는 곳에 대한 위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위치 정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위치 정보를 이제 서버에 업로드를 해서 그걸 기록을 해서 매번 잘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면 약 같은 것도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통해서 또 얘는 어떤 약이고 몇 개가 남았고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고 요런 게 이제 표시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어도비사에서 이걸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센세이란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좀 개발에 도움이 돼주는 어떤 도구 같은 건데 그걸로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비 에어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은 뭐 저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도비사의 툴 자체를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아서 정확히 어떤 제품이 어떤 효과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거는 알 수 있겠죠. 어도비사에서 제공하고 싶은 비전은 이렇다. 우리가 지금 이 어도비사에서 지켜보는 방향은 이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도비사에서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가치는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비전인식 기술과 머신러닝 그리고 클라우드 어도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저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옴니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영상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그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만들고 사실상 그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제공을 한다면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이 시장이 뜨고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비대면 시대가 오래 가면서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저렇게 가상의 세계에 와서 같이 떠들고 이제 뭐 게임 세계처럼 와서 강의를 듣고 이래도 참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관련 기술들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부분 보안 쪽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5G 시대가 오면서 이제 트래픽 처리가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을 화면에 동시에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네트워크 기술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 사실 그리고 비전인식 쪽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 다 공부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쟤네가 다 제공해주고 어도비랑 그 엔비디아가 제공해주고 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만들면 되죠. 사실 이런 형태가 게임 쪽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 포트나이트에 이제 포트나이트 이 개발사가 에픽게임즈인데 에픽게임즈가 언리얼 엔진을 이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가상세계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언리얼 엔진에서도 너가 VR 가상세계를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그 API를 통해서 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팀노바에서도 예전에 졸작 중에 그런 이제 전시회장을 만든 친구들도 있고 가상세계를 포탈을 이용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전시도 하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무슨 게임 세계에서 저처럼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 세계에서 돈을 버는 게 옛날이랑 좀 느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정확히 제가 로블록스를 쓰진 않아서 그 안에서 정확히 어떤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뭐 콘서트를 즐기고 돈을 낸다든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현실과 이제 가상세계 경계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다. 아무튼 관련 공부 언리얼 엔진이나 이 언리얼이 저런 비전을 가지고 저런 엔진적인 기술이 있고 유니티 또한 저런 이제 3차원 엔진이기 때문에 저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VR 기술에 비해서 미친듯이 뭐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그래요. 저런 패러다임이 좋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가고는 있는데 사실상 게임 만드는 기술이나 아니면 그 가상현실을 만드는 기술에 엄청나게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진짜 엔비디아 쪽을 보셔도 되고 어도비의 저런 그 개발 툴들을 보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나 그리고 이제 그 구글에서는 이게 이 VR 쪽은 철회한 건데 철회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VR 기술에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간 형태 같은데 그리고 이제 비전인식 기술이
비전 인식 기술로 사람을 편하게 하는데, 사실 이런, 그러니까 아까 어도비에서 이렇게 일상에서 뭐가 이렇게 뿅뿅 뜨고 하는 건 사실 그 전에 구글 글래스에서도 보여줬던 비전이긴 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좀 더 세련되게 푸는 건지, 이제 구글이 하지 못했던 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사실 VR 기기를 끼고 보던, 구글 글래스를 끼고 보던, 결국엔 저는 좀 약간 비슷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앞에 사물을 인식해서 그걸 판단해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언리얼 엔진, 유니티 엔진 이쪽 공부하거나, VR 쪽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이제 VR 관련된 이제 플랫폼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요 정도가 지금 큰 틀에서 나오는 것 같고, 요런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가상세계라고 해야 되나, 뭐 메타버스 세계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요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씩 플레이를 해보면서, 근데 기술 자체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특별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해보면서 저런 게,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겠죠. 실제로도 이미 소비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 플랫폼이니까,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제가, 유사 기술은 아닌데,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 기술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기술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가상세계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카피를 한다는 거는, 완벽하게 카피는 불가능하죠. 근데 필요한 측면에서 카피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살림에 있는, 삼림에 있는 뭐 나무들만 카피를 해서 우리나라 그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한 데이터만 디지털화 시켜서 가상세계에 두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VR로 그런 가상세계를 똑같이 구현하는 것도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데이터를,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 세계로 이제 옮기는 것 정도로만으로도 벌써 디지털 트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디지털 세계의 쌍둥이를 만든다라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좀,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메타버스는 사실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세계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 이런 패러다임도 포함을 한다고 했을 때, 디지털 트윈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관련 기술도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면 나중에 메타버스의 세계관이랑 뭔가 같이 합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사실 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꼭 필요한 거는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죠. 팀노바에서는 항상 이런 네트워크 통신 기술을 항상 가르치는데, 그 무조건 해야 되는 커리큘럼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런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 공부는 앞으로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클라우드 기반, 뭐 아니면 네트워크 통신 기반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저 플랫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그냥 단순 그 세계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관심 있던 분야는 아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최근에야 이제 좀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소스 이런 개발 같은 게 활발하고 굉장히 소비가 활발한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비전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막 투자하려고 주식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관련 주식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식을 투자할 게 아니고, 저런 플랫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 같은 것도 구상하시고, 또는 저런 사업을 하시고 싶어 하는 사업가 분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그냥 3차원 게임 개발 기술에서 그렇게 많이 다른 기술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걸 기술을 특별히 완전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존 기술이나 저런 플랫폼들 뭐 엔비디아 옴니버스 뭐 어도비 센세이랑 뭐 아까 뭐 또 있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도비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저런 이제 그 개발 툴들을 사용을 하신다든지 언리얼 엔진이든지 유니티 엔진이든지 그 중에서 뭐 저런 비전을 제시하는 곳을 잘 비교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도 저도 걸음마 단계 같은 거라서 지금 딱 보고서 리서치하고서 그냥 지켜만 본 입장이라서 사실 분석이 엄청 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저거 이거면 그냥 안 되겠네 막 요 정도 위주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나중에 뜨겠다 안 뜨겠다 또는 여기서 어떤 컨텐츠가 잘 팔릴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거를 많이 소비를 할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좀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거에 거부감이 없이 많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에서 40만 명이 저렇게 갈 줄 몰랐어요. 포트나이트는 1억 명이 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슈팅 게임이 아니라 FPS 게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까지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게임 세계에 정말 그러니까 게임인데 어떤 플랫폼화된 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다. 저 세계관이 세계가 정말 게임인지 정말 가상 세계인지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실제로 뭐 코딩도 할 수 있으면 코딩도 해보고 그 여러 가지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맨날 강조하죠. 새로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고, 지금 벌써 메타버스라는 패러다임이 제시가 됐을 때 사실 새로운 플랫폼이면 하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로블록스는 루아로 만든다고 합니다. 루아란 언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점유율이 높은 언어는 아니거든요. 이게 브라질에서 개발된 걸로 아는데 이제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팀노바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 언어인데, 이렇게 새로운 언어가 왔을 때 그 고집 부리시면서 나는 새로운 언어 절대 안 해, 왜냐면 C 언어가 가장 완벽한 언어니까 뭐 이렇게 고집 부리시지 말고 새로운 언어도 사실 숙련된 언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금방금방 그 언어의 특성만 이해하시면 금방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언어에 대한 또는 저 로블록스 저런 플랫폼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뭔가 올릴 때 결국엔 걔네의 룰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플랫폼이 나오고 엔비디아 옴니버스 또 공부하려면 또 이제 할 것도 많을 거고 어도비 관련 툴들도 사실 굉장히 할 게 많을 텐데, 이런 거에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적응을 하셔야 되겠죠. 팀노바가 특정 언어에만 국한돼서 또는 특정 플랫폼에 대해서 국한돼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그냥 떠먹여줘서 이거 이렇게 하면 게시판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사실은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결국엔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왔을 때 새로운 언어, 내가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플랫폼 규칙이 있을 때 그걸 적응해 나가는 고기 잡는 능력으로 이거를 빠르게 진입하라고 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개발자분들이 좀 이제는 특정 언어 무조건 나는 C 아니면 안 하고 자바면 아니면 안 하고 무조건 나는 웹 개발만 하고 이런 식으로 딱 고집 부리시지 말고 조금은 내려놓고 새로운 것도 도전하면서 공부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